안녕하십니까. 갓 20살이 된 새내기 성인 청년 정치가를 꿈꾸는 조용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저로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싶은 말이 참 많아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유년 시절부터 저는 우리나라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를 하겠다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치냐? 누군가가 물을 때면 청년이 곧 메시지가 되는 정치를, 청년이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치를 답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라는 말로 자괴감에 빠지는 대학생이 없는 미래를, 직장에서의 고난과 저임금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면서도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가장들이 없는 미래를, 아기 키우기 힘들어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신혼부부가 적은 미래를, 자식에겐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힘든 어머니들이 없는 미래를, 밀린 봉급을 받지 못하고 오갈 데 없이 고달픈 비정규직이 없는 미래를 제가 상상했고 여러분과 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종종 말씀하시길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은 자신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사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화라는 역사와 경제 호황이라는 최대의 부유와 김광석과 김현식으로 대표되는 낭만까지 사회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 한복판에 살아오셨고 당신이 청년일 때 그 시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보던 세상은 점점 바뀌어만 갑니다. 내 꿈을 이뤄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느덧 내 빚을 늘려주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자유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은 어려운 청춘들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은 돈, 집, 학력, 차, 심지어는 부모님의 직종으로도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차별이 가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품었던 벤처기업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한 한 청년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2016년의 한국 청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청년이란 이 사회의 자명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청년은 이 사회에 기름 묻은 장작과도 같아야 합니다. 사회가 잠들어 있을 때, 사회 곳곳이 병들고 지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대신 큰 소리로 외쳐 깨워주고 불씨를 붙이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당신과 언제나 그리고 한 걸음씩 우리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 청년이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이 사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여느 때와 같이 청년이 미래라고 주장하는 아시아의 어느 한 국가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그 어느 국가는 자랑스러운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부족했다면 둘이 있었고, 둘이 모자랐다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그칠 줄 모르는 휘청거림에 지금은 하나조차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더 참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래도 너를 도울 친구와 선후배가 있고 이 사회가 적어도 인정하는 학교를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2016년의 청년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니? 그저 자기개발에 몰두해서 책만 보는 사람처럼, 밤낮 이상만 쫓는 사람처럼 돈이 부족해 괴로운 청춘을 어떻게 알겠니? 출중한 실력을 갖추었어도 조언 하나 구할 데 없어, 소위 말해 백이 없어 그 능력을 썩이는 외로운 청년을 어떻게 알겠니? 분명히 청년인데 2016년에 청년과 달라 보일 네가 어찌 그들 모두를 안아줄 수 있겠니?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제가 두렵습니다. 내 옆사람이 힘들 때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청년에 대해 말할 때 제가 살았던 삶을 기준 삼아 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덜 걱정하는 청년들 많도록,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청년들 많도록 안간힘을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정을 총과 칼로 그들의 무기로 삼았던 그들 속에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청년들의 공감과 우리의 연대를 말했습니다. 청년이 줄 수 있는 에너지와
각기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모여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서 슬픈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망가진 것이라면, 문화가 하지 못한다면, 교육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이 나서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말하면 됩니다. 말만 해서 안 된다 싶으시면 행동도 하십시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내가 찍은 사람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생각하는지 지겹더라도 소리내어 물어봐야 합니다. 내 임금은 어떤지, 덜 받은 것은 아닌지, 내가 구한 일자리는 만족스러운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아주 어린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서 불안해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게 직접 복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왜 자꾸 국가가 나서서 대학 교육에 손을 대는지, 민주주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자들이 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들을 내세워놓고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지, 왜 우리 모두의 역사를 갖다가 단권화시키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청년 약자들이, 그리고 아직 일어서지 못한 중산층이 왜 살기 어렵다 하는지 그저 똘똘 뭉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대가 진정한 청년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 또한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하루빨리 사회가 대답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이 미래라는 이 나라, 이 정부는 이런 자명종 소리에 반응하고 하루빨리 우리 청년의 편지에 답장하여 무엇이 잘못됐을까 듣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 민국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세는 해분 조선에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내 후세는 청년의 목소리가 곧 사회의 방향키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올 따뜻한 봄처럼 공감하는 마음 꼭 붙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이 땅에도 한국의 오바마가, 한국의 트리도가, 한국의 포데모스가, 또는 한국의 저커버그가, 한국의 빌 게이츠가 나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곁에 저도 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쳐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